행운이가 곱셈을 배우며 2단을 외우기 시작했을 때 깜짝 놀랐던 순간이 하나 있어요. 2 곱하기 5는 얼마야? 라는 제 질문에 행운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2씩 5번 더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2 곱하기 5는 10이야.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멋진 방법인데? 정상 지능인 행복이도 그렇게 곱셈을 시작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구구단을 암기했죠. 곱셈은 사실 덧셈의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계산이잖아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지적장애 아이에게도 다른 경계선 지는 친구들에게도 행운이처럼 곱셈을 설명해도 될까? 오늘은 구독자분의 요청에 따라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에게 곱셈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정상지능 아이와 무엇이 달랐는지 그리고 실제로 효과 있었던 곱셈 시작 방법을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썼던 방식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시작 전에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구구단을 못 외워도 곱셈을 이해할 수 있는 시작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곱셈이라는 단원을 배우기 전에 구구단을 먼저 외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 곱하기 4는 12, 이게 바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곱셈이라는 새로운 정의를 익히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 중 일부는 이 기호를 바로 처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3 곱하기 4를 보면 이게 뭔지 다시 의미를 풀어줘야 해요. 추상적인 기호를 바로 처리하는 힘이 약한 인지 특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는 곱하기를 계산식으로 가르치기 전에 의미로 먼저 읽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로 하는 실생활 문제 해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3 곱하기 4를 설명한다고 할게요. 그럼 3개씩 네묶음이 있는 걸 그림으로 그려주신 다음 이건 3씩 네묶음이 있다는 뜻이야. 우리는 3개씩 네묶음이 있는 걸 3 곱하기 4라고 쓸 거야. 실제 교과서를 보시면 우리가 구구단이라고 부르는 곱셈 구구에 들어가기 전에 곱셈의 의미를 먼저 설명합니다. 그래서 곱한다는 게 실제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를 언어로 계속 표현해서 귀에 붙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팁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교과서를 보시면 교과서에선 3씩 6묶음이라고 읽기도 하고 3의 6배라고 읽기도 하죠. 그런데 3의 6배라는 표현은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3의 6배라는 말은 어른도 헷갈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쓰는 표현도 아니고요. 반면에 3씩 6묶음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사과가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데 4봉지를 샀어. 사과는 모두 몇 개야? 사탕이 한 봉지에 3개씩 들어있는데 4봉지를 샀어. 사탕은 모두 몇 개지? 이런 표현은 아이들이 이미 생활 속에서 접해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곱셈 기호를 설명할 때 3 곱하기 4를 3씩 4묶음이라는 의미로 계속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의미를 연결하면서 아이가 말로만 들으면 어렵거든요. 반드시 눈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교과서처럼 그림으로 되어 있는 걸 직접 묶어보게 하거나 아니면 직접 그려서 보여주셔도 되고요. 셀 수 있는 낱개의 물건으로 세워주셔도 됩니다. 셀 수 있는 낱개의 물건이 없다면 집에 계신 수막대를 가지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3 곱하기 4 옆에 3씩 4묶음이 있는 거니까 3을 4번 쓰게 되겠죠. 3, 3, 3, 3. 그런 다음 아이에게 묻습니다. 자, 모두 몇 개인지 묻고 있네. 그럼 이건 더해야 할까? 빼야 할까? 그럼 아이가 더해야 해요 라고 대답하겠죠. 그럼 그때 3, 3, 3, 3 4개 쓴 것을 사이에 더하기를 넣어줍니다. 맞아. 3씩 4묶음이라는 건 3이 4개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더한 값을 의미해. 그리고 아이랑 같이 3을 4번 더한 게 10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아이가 이 과정에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3씩 4번 더하니까 10이네. 그럼 이걸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 그걸 곱하기로 나타내는 거야. 3씩 4묶음은 3 곱하기 4. 3 곱하기 4는 12. 저는 이런 방식으로 2단부터 9단까지를 모두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곱셈은 곱하기 9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곱하기 10까지 한 번에 보여줬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한 단씩만 하셔야 되고요. 아이가 쉬어하는 것 위주로 하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2단, 그리고 5단을 가장 쉽게 받아들이거든요. 특히 5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계를 읽기가 아주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2단과 5단을 먼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충분히 보여준 다음에 아이와 함께 좋아하는 구구단 영상을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제가 사용했던 영상은 이씩 늘어나, 이씩 늘어나 하면서 구구단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어요. 이씩 늘어난다라는 개념, 즉 이씩 커진다라는 개념이 들어가고 노래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잘 따라 부릅니다.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 보통 1, 2, 2, 2, 4 이렇게 외우잖아요. 근데 노래를 외운 다음에 헷갈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헷갈려하지 않고 잘 따라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외우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게 하는 겁니다. 3 곱하기 4라는 게 3씩 4묶음이 있다. 3개씩 4묶음이 있다라는 그 개념을 익혀야 실생활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거는 어떻게 보시면 교과서의 곱셈구구 이전의 초기 단계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가라고 하는 게 곱셈은 결국 같은 수가 여러 번 있는 구조를 줄여서 축약해서 계산을 빠르게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정상지능 아이들은 이 구조를 한번 설명해주면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곧바로 암기로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 특히 작업 기억이 낮은 아이들은 논리적인 설명이 길어질수록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논리를 늘리는 대신에 같은 구조를 여러 번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말로 말해보고 그리고 그림이나 수를 통해서 묶음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 다음 결과를 고정하는 것.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나중에 실생활 문제를 풀 때 몇씩 몇 묶음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고 곱셈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림을 언제까지 그려줘야 되나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그림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림은 이해를 돕는 도구이고 아이들의 머릿속 부담을 줄여주는 장치인 거죠.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실생활 문제에서 3개씩 4봉지라는 상황을 처음엔 그림으로 그리다가 나중에는 3을 4번 쓰는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아이가 그림 없이도 3개짜리가 4묶음 있으니까 3씩 4묶음 3 곱하기 4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전환이 된 시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행운이는 처음부터 곱셈을 덧셈으로 인식을 했는데요. 이 말은 경계선 지능이라고 해서 논리성이 약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지능지수는 여러 영역을 측정해서 평균으로 나오는 값이니까요. 행운이는 방학 동안 한 학기 분량을 미리 선행했고 지금은 2자릿수 곱하기 2자릿수를 받아올림하는 계산까지 할 수 있고요. 3학년 1학기 과정에 나눗셈, 분수, 소수 개념도 생각의 구조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드게임을 반복하면서 동계산도 10만 단위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이건 행운이라서 가능한 사례가 아니라 아이에게 맞는 방식으로 가르쳤을 때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지적장애 친구도 이제 4학년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제 막 저랑 2자릿수 곱하기 1자릿수의 곱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예를 들면 12 곱하기 2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것을 수막대를 써서 직접 보여줍니다. 12, 그러니까 수막대 10자리 하나와 1자리 2개가 두 묶음이 있는 걸 보여주고 그래서 1의 자리가 2개씩 두 묶음이니까 4고 10의 개수가 1씩 2개가 있으니까 2다라는 식으로 곱셈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행운이를 기준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의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들은 작업 기억이 낮을 확률이 높고 긴 설명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지적장애 학생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리해 볼게요.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능 아이에게 곱셈은 식이 아니라 묶음의 의미부터 계속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과 수막대를 이해를 돕는 전략으로 적극 활용해 주세요. 곱셈은 구구단 암기 이전에 이해를 함께 해야 나눗셈까지 갈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손가락을 쓰고 교구를 활용하고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그건 느리기만 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길로 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